자, 요번에는 이제 유즈 메모라고 하는 후기예요. 그 메모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의 그 상태값 관리 버전인데요. 요번 것이 유즈 마이 메모, 마이 리듀서, 마이 데이트 렌지 2 이렇게 세 가지를 진행할게요. 자, 마이 메모 밑에 있는 index.js입니다. 자, use 메모라고 하는 후기고요. 그러니까 함수형 컴포넌트 안에서 연산 최적화를 할 때 써요. 숫자, 문자열, 객체처럼 일반 값을 재사용하려고 할 때 써요. 쉽게 말하면은 그 어떤 상태 변수가 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한 후속 처리를 할 때 아까 use 이펙트를 쓴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쓰는 그 단축시킨 거예요. 특정 상태 변수가 바뀌었을 때 그 값을 가지고 처리할 후속 작업을 구현을 해요. 변경 여부를 감지할 상태 변수는 use 메모의 두 번째 파라미터 배열에 명시를 하면 되고요. use 메모 콜백 함수에서 리턴하는 값은 use 메모 자체의 리턴 값이 된다. 말이 좀 어렵죠? 코드 보면 크게 복잡한 처리는 아닙니다. 자, 여기 있는 주석은 조금 전에 그 텍스트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use state랑 use effect를 먼저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자, 여기서 상태 변수 my number가 변경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새로운 상태 변수를 만들게요. 자, 일단 my number라고 하는 상태 변수를 기본값 0으로 세팅을 해놨고요. 얘는 입력값에 따라 상태 변수를 바꿀 이벤트 핸들러예요. 그러니까 인풋 태그에 걸 건데 입력값을 일단 변수에 복사하고요. 얘가 nan이면 즉 숫자가 아니면 강제로 0으로 때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입력값을 숫자로 바꿔서 set my number한테 줬으니까 얘를 타고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인풋 태그를 하나 넣겠습니다. 자, 요 인풋 태그는요, 이벤트를 걸었어요. 이벤트를 걸어서 여기에서 값이 입력되면 그 입력 값을 상태 변수에다가 적용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바뀌었을 때 여기에다가 234를 곱한 결과값을 화면에 자동 반영되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케이스 1으로 새로운 상태값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my number가 바뀌었을 때 my result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까 우리가 공부했었던 대로면 use effect에서 my number의 변경 상태를 감지를 해요. 그러니까 use effect에다가 상태 변수를 하나 걸어 놓으면은 그 상태 변수의 변경 상태를 모니터링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태 변수에다 234를 곱한 값을 set my result한테 전달하고 이게 여기에 반영되니까 여기에 자동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흐름 볼게요. 인풋 태그에서 값을 입력을 해요. 그럼 이벤트가 발동을 하죠. 이벤트가 발동하면 이 상태 값을 갱신을 해요. 그럼 요 상태 값이 갱신됐을 때 use 이펙트에 의해서 여기가 동작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 빨간 선 따라서 화면까지 들어가는 거죠. 리액트는 흐름이 이래요. 자, 지금 이 코드 자체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뭐 1, 2, 3, 4, 5라고 하면 실시간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이런 거 구현하는 게 리액트가 되게 편해요. 자, 이 코드를 추격을 하겠습니다. 요 흐름을요. 어떤 상태 변수가 바뀌었을 때
거기에 대한 후속 처리를 따라가는 훅입니다. 자, 일단 맨 위에서 use 메모를 받습니다. 자, use 메모 하고요. 모니터링할 변수를 걸어요. 그러면 이 use 메모는 요 변수 값이 바뀌었을 때 작동해요. 물론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일단 my number라는 상태 값이 생성이 되니까 그때도 한번 작동하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태 값을 활용해서 새로운 리턴 값을 만들잖아요. use 메모의 콜백에서 리턴되는 요 값이 my result에 대입이 돼요. 콜백에서 리턴하는 건데 얘가 받아요. 그럼 얘는 새로운 상태 값이 돼요. 정리하면 요 코드를 추락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값을 바꾸면 실시간으로 화면이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장바구니 같은 거에서 구매 수량 같은 거 바꾸면 합계 금액 같은 거 같이 바뀌잖아요. 그런 거 구현할 때 쓰는 기능이에요. 자, 이게 use 메모입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1이랑 케이스 2가 똑같은 코드인데 케이스 1을 추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소개해드리는 기능들은 use state와 use effect에 대한 조합을 좀 단축한 기능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사용하면 코드가 좀 더 깔끔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건 그냥 제가 쓰는 주석 팁인데요.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 슬래시 별 하면은 주석 시작이죠. 쭉 가다가 여기서 주석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주석이 된 거고 밑에 코드 있고 아래는 지금 의미 없는 빈 주석이죠. 근데 여기에 슬래시 하나만 넣어주면 얘는 의미 없는 빈 주석이고요. 여기서 주석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주석으로 코드를 제가 블록을 왔다 갔다 할 때 쓰는 제 꼼수예요. 자, 그 다음 이제 my reducer입니다. 여기서 이제 use reducer라고 하는 훅인데요. use ref는 마지막 스텝에서 다룰게요. use state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더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상태를 다른 값으로 업데이트할 때. 그러니까 use state의 상태 변수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뭔가 케이스가 되게 많은 경우 use state의 대체 함수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use state를 활용하는 복잡한 로직을 만드는 경우에 이제 use state보다 use reducer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얘가 또 흐름이 보시면은 뭐가 졌다위야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거 좀 웃겨요. 제가 왜 자꾸 리액트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도 뭐 딱히 이해의 범주가 아니잖아요. 흐름을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리액트는 암기 과목이에요. 요 예제 보면 좀 더 확실하게 나와요. 자, 배경 색깔 지울게요. 자, use reducer라는 애 하나 준비했고요. 자, 일단은 함수를 하나 준비할게요. 자, 복잡한 함수는 아니고요. 일단 주석은 접어놓겠습니다. 자, set counter value라고 하는 함수. 요거는 제가 만든 함수고요. 파라미터를 반드시 두 개를 만드셔야 돼요. 자, 이 state라고 하는 값은요. 현재 상태 값이 들어올 거예요. 액션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정의하는 문자열이에요. 헬로일 때는 state 플러스 1을 리턴하고 월드일 때는 state 빼기 1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을 땐 0을 리턴하게끔 스위치문을 짰어요. 그 다음에 여기 메모 밑에서요. 자, 여기서도 주석을 일단 좀 막아 놓을게요.
use reducer라는 숙을 통해서 상태 변수를 만든 거예요. use state를 만든 거랑 똑같은 상태 변수예요. 화면에 자동 반영되는 거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얘가 기본값이고 아까 만든 함수를 걸어줘요. 이제 화면에 상태 변수를 출력하는 부분과 버튼을 넣었을 때 이 세터를 호출할 건데, 자, 이제 흐름을 보세요. 상태값을 갱신하려면은 이 세터를 호출해야 돼요. 근데 이때 파라미터가 좀 특이한 게 들어가죠. 이 세터 함수한테 전달하는 파라미터가 액션 값이에요. 그러면 이 세터 함수는 use reducer에 연결된 이 함수 포인터를 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전달받은 액션 값과 현재 상태 값을 같이 보냅니다. 여기서는 얘가 my 카운터예요. 기본값 0부터 시작했죠. 그러면은 액션으로 첫 번째 버튼을 눌렀다라고 하면은 헬로라는 문자열이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로는 0이 들어왔겠죠. 로그 찍은 거에다 걸어놨어요. 스테이트하고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파라미터는 요 처음에 받은 요 변수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세터를 호출할 때 받은 액션 값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액션 값에 따라서 내가 분기를 해서 리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리턴 값이 상태 값에 반영이 되고요. 이 상태 값은 화면에 자동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상태 값을 갱신해야 하는데 이게 분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경우, 단순한 연산이 아니라 조건이 좀 많다. 그럼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업, 다운, 리셋 세 가지 케이스를 준비한 거고요. 이 액션 값은 따로 타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숫자로 전달하건 문자열로 전달하건 상관없습니다. 자, 주석을 다시 열어보면요. 이건 아까 필기에 있던 거고. 자, set counter value, use reducer에 의해 호출된 사용자 정의 함수고요. 이 함수의 역할은 액션 값이 땡땡일 때 스테이트 값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액션과 스테이트 값의 데이터 타입은 그냥 개발자가 맘대로 정의하는 거니까 필요하면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use reducer에서는 상태값과 상태값 갱신함수 세터를 정의하는데, 이때 아까 우리가 만든 함수를 준단 말이에요. 얘가 set my counter가 호출됨에 따라 간접적으로 호출될 함수예요. 우리는 얘를 호출하지만 얘가 이걸 콜해요. 그래서 set my counter 함수한테 액션 값을 전달하면 리액트 내부적으로 얘가 호출되면서 상태값으로 지정된 my counter와 hello 혹은 world가 얘한테 파라미터로 가는 거죠. 상태값, 액션값. 그래서 스테이트, 액션 이렇게 봤습니다. 흐름이 좀 특이하죠. 자, 이 use reducer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date range 2에요. 아까
데이트 레인지 1에서 이렇게 날짜 범위를 선택하는 이런 버튼 집단을 만들었었는데 요 기능을 유즈 리듀서를 써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는 콜백 함수 안에서 일일이 계산하려고 하니까 코드가 좀 지저분했거든요. 이거를 유즈 리듀서를 써서 좀 깔끔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유즈 리듀서 임포트 해오고요. 날짜 처리할 거니까 day.js 다시 한번 가져올게요. 자,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드는데 얘가 이제 유즈 리듀서에 따라서 상태 값을 갱신할 거예요. 스테이트와 액션 값이죠. 날짜를 객체를 만든 다음에 sdate라는 변수를 일단 널로 준비해요. 액션 값이 뭔지에 따라서 sdate의 값을 다르게 계산을 한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예제에서 이 state라고 하는 상태 변수 안에 start date하고 end date 두 개가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 상태 값을 일단 엎어치고 시작 날짜 값만 이 스위치에서 만들어낸 값으로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해줘요. 그러면 모든 계산 루틴은 여기서 다 한 거잖아요. 자, 이제 날짜 객체 만들고 마이데이트에서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아까랑 똑같죠? 자, 이제 버튼을 만들 거예요. 날짜 출력하고요. 아까 예제는 각각의 버튼 이벤트가 일일이 계산을 다 해줬거든요. 로직이 여기저기 분할되어 있다는 거죠. 보통 똑같은 코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우리 함수로 묶은 다음에 함수 호출하는 식으로 바꾸는 게 일반적인 모듈화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버튼을 넣고 set my date한테 액션 값만 줍니다. 그러면 이 set my date가 set date value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액션 값과 상태 값을 같이 전달하니까 set date value 안에서 스위치 문으로 계산을 각각 다르게 하고 그걸 상태 값에 반영을 할 거예요. 그럼 버튼에서 이벤트 처리하는 부분이 아까랑 다르게 상당히 깔끔해지잖아요. 자, 그래서 계산이 작동을 하죠. 자, 여기 CSS 배경 색깔만 뺄게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세터 함수가 호출이 되면 요 day 7, day 15 얘네가 액션이에요. 이 액션 값이 넘어가고 my date와 액션 값이 set date value로 넘어가는 거죠. state와 액션이란 이름으로. 그러면 이 파라미터가 각각 요로 전달이 되고 이 안에서 액션 값이 뭐뭐뭐일 때 상태 값을 어떻게 해라 라는 식으로 구현을 하면 얘가 리턴해 주는 게 이 상태 값을 반영할 거고요. 이 상태 값은 화면에 자동으로 갱신이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제가 리액트를 PPT로 만들어 볼까를 시도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PPT 하나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지금 화면 녹화되고 있잖아요. 이걸 나중에 제가 코드 이미지 같은 걸로 드리는데 흐름을 좀 다른 걸로 좀 그려 놓으세요. 아니면은 영상 화면을 딱 요거는 스크린샷을 떠 놓으셔도 좋고요. 리액트는 암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개 봤어요. my memo, my reducer, date range 2.
네, 이렇게까지 5분 교시 진행할게요.